진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가을까지는 수요가 누적되는 현상들이 가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고주택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분양시장을 좀 바라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가격에 대한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진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가을까지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오고 나서 또 보유세에 대한 인상 부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가격의 상승에 무게감이 좀 실리는 거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들이 일어나면서 적용되는 게 시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단지 안에서 특정 층수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 단지에 또 다른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형성들, 그게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좀 가격의 왜곡 현상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길게 본다라면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하반기에부터는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공공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든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이루어지는 게 순조롭게 순항되지 못한다면은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 또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들이 머무르면서 수요가 누적되는 현상들이 가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다 낮다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에는 아파트 가격에 신축이나 교통에 대한 호재가 얹어졌다라면 거기에 가중되는 비용들이 생기는 거죠. 거래되는 비용들이나 그 물량 부족에 대한 그 효과들, 또 조세가 전가된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그 호가 중심으로 가격을 받아주는 수요자들, 그런 것들이 실거래가에 찍히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로 보여져요. 물론 나중에 매각하고 나서는 수익률은 다르긴 하겠지만, 실수요자들이 그 주택을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투자 방식은 아니죠. 사고팔고 한다라 해서 수익성이 생긴다라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끝이 좋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단기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 물량들이 하반기에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죠. 누구나 집이라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주택들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도 있고요.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또 민간 분양, 또 신혼 부부나 생애 최초 이런 공급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신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나 주택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 시장의 불안 요소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일정들을 수시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교통망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됐었는데,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승하차 인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BC 비용 같은 경우가 상승을 했어요. 1 미만에서 예전에 0.97 정도 됐다면 지금 1 이상을 상회하는 그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북에서 남으로 이어졌던 교통망에서 지금은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통망들이 확충될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 같은 호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들이 많이 변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매수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도 체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 같은 경우 부정적인 악재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봤을 때는 재고 주택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분양 시장을 좀 바라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다양한 변수나 이슈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이 아닌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공급자에 대한 사업성을 결여시키는 정부 정책, 공급 억제책으로 간다라면은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누구나 집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공급 대안에 대한 정책들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그런 매력적인 그 시장이긴 하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들은 저조한 상황에서 지금 수요자들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죠. 또 하반기 보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대 물량도 부족하게 되고 또 그러면은 시장에 참여하시는 수요자 같은 경우 수도권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수도권에 있는 물량 안에서도 지금 청약 열기가 뛰어나고 또 거기에 교통까지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고주택보다는 분양주택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급 억제책에서도 가격 통제나 이런 부분이나 이익 향유 부분 같은 경우도 공급자한테도 일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어디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 더 발을 빼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니. 혼조 양상은 보여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서울권 안에서는 재개발 지역하고 재건축 단지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속도감을 좀 붙을 수 있는 지역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주택시장 정책 자체가 굉장히 고가주택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북권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계 주공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증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평의 몇몇 지역들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사업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이랑 저층주거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활성화하겠다는 공공주도 방식의 복합 사업들이 사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사업 방식 자체가 어떤 상업 공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승 효과나 부가가치 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등포 일대도 같이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꽤 높은 가격들을 형성할 것 같은데요. 특정 지역들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좀 큰 틀에서 본다라면은 GTX가 연결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주변으로 해서 부분적인 우상향들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도심안에 있는 규모가 좀 있는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모델링 단지가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서울의 요지에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용산권에도 있고 몇몇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리모델링 사업성들이 좀 보완만 된다면 훌륭하게 공급 양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들을 제기를 많이 했는데 주차 문제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도 참고들을 해 본다면은 저는 재건축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에서 일정하게 요지에 있는 지역에서 실거주 관점에서 거주를 하다가
재건축 단지로 한 번 정도 이동을 하는 건 어떻겠냐, 그런 방식의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